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렇게 아부다비에서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많이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아부다비에서 만났으니까 아부다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와 도시 중에서 왜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팀을 세팅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웹3나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저희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술이나 이 시장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되게 적극적인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매우 발전되어 있고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포용적이고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에게는 사실은 이제 낯선 땅이기도 한 곳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글로벌한 허브로서 좀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부다비까지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또 해시드도 아부다비에 거점을 마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대표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웹3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의 오피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와 인도의 벵갈루와 싱가포르의 오피스가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아부다비에서도 오피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부다비도 중요한 어떤 중동 시장의 거점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저도 여기 공무원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인상들을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헙71이라고 하는 공간이 무바달라라는 국부 펀드가 만든 그 엑셀러레이터 공간이잖아요. 1년 전에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총괄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 초반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We believe in GameFi. 공무원에서도 수장급의 분들이 게임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이런 생태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건 다른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헙71이라는 이 엑셀러레이터에서 디지털 에셋 관련된 건 또 특별하게 운영하는 트랙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멘토링이나 투자나 협업할 각도들이 많이 보여서 저희도 이제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이름은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이고 제가 알기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자체를 블록체인화 시키는 그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 N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N 밖으로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전체 세계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상상하시는 자산의 활용 사례나 새로운 유지 케이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라는 프로젝트이고요. 기존의 PC MMORPG인 메이플스토리 온라인을 블록체인 버전화해서 만든 메이플스토리 N이라는 스탠드얼론 게임이 기반으로 있고요. 블록체인 생태계 위에서 좀 더 게임 밖으로 확장해서 만들고자 하는 전체적인 IP 생태계를 저희는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메이플 스토리를 블록체인화해서 N을 만들었다. 메이플 스토리와 N이 무슨 차이냐? 딱 두 가지 피처가 탑재됐다라고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얼 월드 같은 체감을 내기 위한 아이템 공급 정책이 들어간 게 메이플 스토리 N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는 블록체인과는 거리가 약간 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게임 아이템들이 게임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본연의 가치 자체가 공고화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게임에서 발행이 되고 인게임에서 발굴되고 유저들이 얻어내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 게임 아이템들인데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게임 베이스랑은 다르게 저희는 모든 아이템이 시작부터 한정된 수량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몇 개씩 나오게끔 계획 경제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게임처럼 유저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수없이 많은 게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유저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인텐스한 플레이 때문에 생산되는 아이템 수가 예상보다 막 늘어나는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불법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어떤 매크로들이 동작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무한하게 찍어낸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이 가지는 근간의 가치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에 특별한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만든 게 메이플 스토리 N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템들이 어느 정도 리얼 월드에서도 그 금의 양이 한정이 돼 있고 모든 자원들이 한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여러 가지 리얼리스틱한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어느 정도 참고해서 아이템의 한정 수량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밖으로 나가서도 근본적으로 개수 자체가 통제가 되고 있고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게임 이외의 기회들이 훨씬 더 가치절하가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메이플 스토리 N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 밖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메이플 스토리 온라인 서비스, 지금 이미 트래디셔널한 게임 스페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보면 이미 저희는 이제 그거를 파생 생태계 혹은 지하 생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게임 서비스, 공식적인 게임 서비스 이외에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여러 가지 유저들이 만들어낸 서비스들이 이미 있습니다. 팬들이 만드는 아트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이걸 또 거래를 하고 마켓도 있고, 팬들이 만드는 굿즈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IP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시장들이 있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게임 아이템들을 빌려주고 이제 관련해서 돈을 받는 뭐 렌탈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캐릭터를 대리해서 육성해 주면서 뭔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 이 메이플 스토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이미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 생태계의 규모 자체가 게임 자체가 내는 매출의 규모 대비해서 견줄 만큼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태계지만 이 생태계가 갖고 있는 포텐셜과 사실 이걸 조금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파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여러 가지 IP가 확장하는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인데 그게 항상 아쉬웠었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착안하게 된 첫 번째 포인트기도 했었고요. 블록체인 생태계 이미 발전된 이 인더스트리 안에서는 저희가 봐왔던 지하 생태계와 유사하거나 훨씬 더 확장돼 있고 훨씬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이미 많이 발전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미 여기는 많이 그런 것들이 더 디테일화, 더 확장돼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 시너지를 내고 있고, 여기서는 그만큼 많이 확대되진 않았지만 그 이유는 아직은 오피셜하게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또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두 개를 잘 연결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성공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블록체인 게임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계관을 관통하는 어떤 토큰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에서 만들어지는 가치 자체를 담기 위한 경제를 고안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NXPC라고 하는 토큰이고, 그 토큰 자체가 게임 전반의 가치를 담으면서도 이 안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그 자산으로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텐데, 게임 아이템들과 게임 생태계와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치들이 어떻게 토큰에 담기게 되는지에 대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IP를 담고 있는 게임 아이템들이 이제 NFT화 돼서 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들이, 이 NFT들이 어떻게 발행되는가를 관장하는 가장 코어 롤이 NXPC의 핵심 롤이고요. NXPC는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내에 메이플 스토리 NFT를 발행하기 위한 발행 권한을 지니고 있는 토큰입니다. NXPC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NXPC를 사용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미리 정의된 아이템 풀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말하는 아이템 발행 과정이고요. 그럼 NXPC는 누가 갖게 되는가? 유니버스 내에 기여도 판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생태계 내에서 이 아이템 NFT와 이 메이플 스토리 IP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기여도 점수화를 하고요. 생태계 내 참여자들에게 정해진 분량의 NXPC들이 주기적으로 리워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XPC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토큰이고 그것들이 저희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주기적으로 생태계 기여자들한테 계속 이제 리워드로 나가게 되고 생태계 기여자들은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얻은 이 메이플 스토리 토큰인 NXPC 토큰을 확보하게 되고 토큰의 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메이플 스토리 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아이템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 아이템들을 이제 본인들이 굿즈를 만드는 데 쓰던가 아니면 앱을 만드는 데 쓰던가 아니면 다양한 내부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데 이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타 참여자들과 경쟁을 해서 저희 넥스페이스도 이 리워드를 얻고요. 메이플 스토리의 N을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 당연히 MMORPG에서는 아이템들이 보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넥스페이스는 다 같이 생태계 내에 기여도 경쟁을 통해서 NXPC를 다른 그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서 보상을 얻은 뒤 그 보상량으로 메이플 스토리 N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NXPC를 이용해서 아이템들을 발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아이템들을 모아서 NXPC를 만들 수도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NXPC 형태로 배분이 돼서 이제 그거를 발행에 사용을 하면 NXPC는 소진이 되고 그 안에 저희는 바스켓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스켓 안에 담겨 있는 미리 정의된 아이템 풀셋이 풀리게 되는데요. 그걸 획득하게 되는데 그 바스켓에 있던 아이템 풀셋을 거꾸로 모아오면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NXPC는 아이템화해서 발행될 수도 있고 다시 그 아이템들이 모여오면 아이템들은 소멸이 되고 다시 NXPC로 바뀌는 이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NXPC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사람들이 아이템들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차라리 NXPC로 바꾸게 될 거고 그러면 아이템 개수는 좀 줄어들겠죠. NXPC 개수는 늘어나고 아이템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될 때는 그 반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템과 전체적인 이 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시켜 줄 거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선하고 발전적인 형태의 토큰 이코노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도 굉장히 많은 웹3 기반 게임들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리뷰를 했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웹3 게임에서 유통되는 인게임 커런시가 게임의 중요한 지표나 아니면 실제 경제하고는 다소 무관하게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런 가상자산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네네. 게임에서 사실 가장 사람들이 활발하게 게임을 할 때 가치가 펀더멘털하게 변하는 건 저도 아이템 가격인 것 같고요. 네, 마치 어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집값이 올라가고 자동차 값이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 게임의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는 토큰으로 양방향으로 서로 변환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봤던 수많은 웹3 게임들 중에서는 게임의 이코노미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인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게 배포됐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훨씬 더 멋있고 깔끔하게 잘 저희 토큰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자체는 열려있는 세계관을 지향하시잖아요. 네. 게임 내부에서도 이제 던전 같은 것들도 유저들이 실제로 디자인을 하거나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N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피처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먼저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SDK라는 것이 있고요. 사실 이 SDK는 게임 안에 이제 유저들의 컨텐츠가 들어온다기보다 저희는
메이플 스토리 N 자체를 이미 유니버스로 확장해 놨기 때문에 이 영역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버스 안에 온보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액티비티들을 쉽게 담아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SDK고요. 미니게임이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욕심이기도 했었는데 메이플 스토리에는 워낙 많은 방대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경험해 보려면 예를 들어서 너무 훌륭한 컨텐츠가 뭐 150레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컨텐츠만 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1부터 150레벨까지 엄청난 허들을 뚫어야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형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저는 요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내에서 이 SDK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게임 피처들을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펑션들을 사용한다면 요런 게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컨텐츠들이나 피처들이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거나 혹은 더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는 슬라이스라고 말하는데, 슬라이스 쳐서 그것만 이렇게 따로 떼내서 메이플 스토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훨씬 더 유니버스에 펼쳐놓고 구미에 맞게 또 더 허들 낮게 다양한 더 많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게 메이플 스토리를 풀어헤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 게임에서 네. 롤이 탄생했던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 SDK를 통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또 재미있는 미니게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역시 너무 멋지게 또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완전히 동일하고 저희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사실 웹2에서 이제 불가능했던 것이 웹3에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이템들이 다 통용이 되거나 인게임 안에 있었던 자산들이나 게이머들의 그 메타데이터들이 그대로 그 유니버스 안에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제 웹2에서의 그런 모드 형태라든가 유저 모드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가능성을 지닌 모습이 될 거라고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방형 생태계 같은 웹3 게임을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찾고 싶고 또 함께 일하고 싶었었습니다. 저는 웹3 게임은 전통적인 형태의 게임보다는 도시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감하시겠지만 많은 게임은 수명이 있습니다. 또 수명이라는 거는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선방향적으로 게임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짧게는 며칠, 길어도 2, 3년 정도 즐기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다 떠나고 IP의 가치가 소멸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풀이돼서 일어나고는 했는데, 심지어 많은 MMORPG들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떠나고 서버를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도시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 중에 몇 가지인 도쿄나 뉴욕 같은 도시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도 계속 재밌을 수 있는 이유가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 새롭게 가면은 새로운 카페도 생기고 옷가게도 생기고 새로운 회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도시의 SDK를 이용해서 누구나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회사나 게임 회사가 혹은 도시의 시장이 모든 컨텐츠들을 만들고 즐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생태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 SDK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어떤 장소에 매장을 내고 어떤 식으로 부가세를 내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고, 이런 식의 경제 규칙에 따라서 그것들은 마치 프로토콜처럼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되풀이되면 사람들이 몇 년 살고 그 도시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이는 에너지와 경제 속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하면서 눌러앉고 좀 더 커지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웹3 게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하던 메타버스처럼 번창할 수 있는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처럼 이런 SDK를 통해서 풍성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산들이 유통되고 그런 형태의 게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얘기고, 이거를 도시와 비교를 해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와닿는 얘기 같고, 네, 저희 유니버스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개념을 변화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메이플스토리 서비스를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라이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메이플스토리는 어떻게 20년을 해왔냐, 30년을 해왔냐. 많은 분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더 많이, 콘텐츠 더 많이. 이제 요런 식의 끝이 정해져 있는 방향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메이플스토리 현재도 열심히 서비스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발팀이 지금도 열심히 메이플스토리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과 플랫폼과 어떤 뭐랄까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약간 그 색깔, 코어, 문화, 뭔가 이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 생태계의 모습이 돼가는 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어들을 뭐 육성해주는 사실 사교육기관 같은 것들도 그렇죠. 존재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파는 곳이 오피셜 스토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마켓들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당근마켓이나 뭐 아마존 같은 공간 이런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임 밖에 있는 생태계 자체를 더 투명하고 또 상호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전체를 그 블록체인 기반의 세계관에 담아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욱더 그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시드는 이제 VC로서 되게 흐름을 가장 빠른 앞단에서 캐치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 혹은 블록체인 기술과 전반적인 생태계 흐름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산업을 만들어낸 자산은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은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거의 다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표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직원들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주식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구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해 일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이라는 방식은 프로토콜로 정해진 채굴 프로그램을 깔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누구나 비트코인 생태계에 그 말하자면 가상의 임직원이 돼서 이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회사 내에서는 보상에 대해서도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일했고 이번 해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내년에 내가 또 어떻게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을지 같은 것들이 블랙박스에 쌓여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게 프로토콜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기여한 것들이 프로토콜화돼서 보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특징들 덕분에 누구 한 명이 이걸 주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고 전 세계가 영업사원 한 명 없는 이 네트워크를 위해 이제 일하게 만드는 그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그 개념 증명을 0에서 1로 해냈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들은 그 위에서 현실에 있는 많은 경제 활동들과 문화 활동들 가상 세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본장에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200 빌리언이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거의 300조 가까운 금액이 이제 발행이 됐고 올해 2, 4분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비자의 그 볼륨을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물론 주사용처는 가상자산 네트워크 위에서 이것들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불과 이제 얼마 전에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페이팔을 포함한 많은 결제 앱 스테이블 코인을 받기 시작하고 연동하기 시작함으로써 결국 돈이라는 것의 형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것들이 하나씩 토큰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그런 현실 세계 자산들,
그다음에 예술, 컨텐츠,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네이티브 했던 자산들, 게임 아이템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 기존의 그 디지털 자산일 때는 게임 회사의 서버 안에 있어서 그 가치가 영원히 그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회사의 서버 안에 갇혀 있었고, 뭐 게임 회사의 수명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마치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온전히 소유권이 유저에게 넘어온다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졸라서 386, 486 컴퓨터 사달라고 했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했었냐? 생각해보면 게임기로만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게임기를 사용을 했었고, 여전히 지금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도 가장 많은 매출이 게임 섹터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전화기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휴대용 게임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매스 어덥션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게임 섹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웹3 게임을 통해서 일어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젊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자산이 게임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메이플 스토리 그 아이들부터 게임을 많이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은 보통 빨라야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게임을 통한 경제활동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심지어 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템을 얻거나 친구들과 소셜 활동을 하면서 분명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생태계는 닫혀 있고 아이템과 다양한 자산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게임 밖에서 거래가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 있게 즐기고 끝나는 자산이었다면, 어제 메이플 스토리 그 N 혹은 유니버스를 통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 아이들은 아마 이 중에서는 지금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린 아이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미래 세대들에게 더 먼저 경제 활동의 개념을 깨우치고 세계가 어떤 식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시티즌으로서 서로 교류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인사이트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빠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가지고 무슨 게임을 만드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아빠 무슨 게임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로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는 또 별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하면 아빠가 만든 게임에서는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랑 연결돼 있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는 스레드가 하나 있고, 한편으로 이제 저도 왜 나는 어렸을 때 경제교육을 못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돈 버는 것도 중요한 거야 라는 식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부터 제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경제교육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장 처음으로 의미 있는 자산을 벌어보는 경험이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되게 뭔가 울리는 게 있는 얘기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고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